코로나가 번져나가니 절대 실외에서도 사람들이 따닥따닥 붙어있지 마십시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에서 밀폐된 공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타고 온 지하철 아닙니다. 수도권 지하철은 매일매일 75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 시설에 대해서 많은 수를 갖다가 한 칸에 100명, 200명씩 실어나르는 것이 바로 수도권 지하철망입니다. 작년 1월 30일, 작년 1월 말에 대한민국의 최초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난 이후로 지난 18개월, 19개월 동안 무려 40억 명이 넘는 승객을 갖다가 수송했던 것이 수도권 지하철망입니다. 그 무덥던 한여름에도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서 에어컨을 빵빵 틀면서 승객을 갖다가 실어날랐습니다. 지난 18개월, 19개월 동안 무려 40억 명이 넘는 승객을 갖다가 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하철망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무려 40억 명의 승객을 수송한 동안에도 한 명도 코로나 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웬 조화란 말입니까? 저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커녕 10cm 거리도 못 지켜서 따닥따닥 붙어있는데도, 그도 모자라서 덥다고 에어컨을 빵빵 틀고 있는데도 어떻게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 다음 저 기가 막히고 코 막힌 일은 바로 저기 지나는 시내버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마다 저 시내버스는 많은 버스가 돼서 수십 명씩 승객을 갖다 실어납니다. 사람들이 버스 밖에 서선 사회적 거리두기니 뭐니 하면서 1m, 2m 거리를 지켜도 저 버스만 타는 엉덩이를 타닥타닥 붙고 앉아도 절대 코로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작년 1월 말에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난 이후로 지난 18개월, 19개월 동안 수백만 명의 승객을 실어나르던 시내버스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저 수백만 명, 매일매일 수십만 명을 실어나르는 저 시내버스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질나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는,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코로나 환자가 많이도 나올까요? 바로 이것이 사기라는 증거입니다. 저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는 절대 코로나 환자가 안 나타나도 택시 안에서는 3명만 타도 코로나 환자가 나타난다면서 승객을 2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사기입니다. 민노총이라는 사람들은 몇백 명 또는 몇천 명이 시위를 해도 코로나 환자가 없거나 아니면 한두 명밖에 안 나타나는데,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코로나 환자가 수천 명이 증가하는 식으로 저들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지하철 타기 위해서 승강장에서 기다릴 때는 그 의자에서 딱 쓰여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한 사람씩 건너서 앉아가고, 사회적 거리를 두기 위해서 한 사람씩 뛰어서 앉아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철 승강장에서는 사람들이 한 사람 건너서 앉아있다가 지하철 앞만 타면 엉덩이를 타닥타닥 붙여갔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번지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3살짜리 어린애, 7살짜리 고울리게도 믿지 않을 이런 논리로도 국민을 갖다 속이고 국민을 갖다 비난하고 국민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어쩌다가 이런 사기질에 순순히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국민이 됐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도 국민을 갖다가 억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저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억압하는데도 어떻게 국민 한 사람 저항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게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고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다는 교육 수준이 가장 높다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국민의 90% 이상이 고등학교까지 나온다는 의무 교육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진다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방역으로서 국민을 갖다가 여기 지나가시는 행인들의 기본권을 갖다가 억압하고 있는데 그 말을 고분고분 따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세계에서 가장 교육수준이 높다는 그런 나라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코로나가 무슨 인공수명이 있는지 6시 이전에는 자영업자 식당에서 4명이 앉아되고 6시간 넘어가면 2명밖에 못 앉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를 갖다가 적용하고 있는데 이걸 순순히 봐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체 코로나 때 무슨 인공지능이 있어서 밤 9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고 10시간 넘어가면 영업이 안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코로나가 무슨 드라큘라고 뱀파이어입니까? 앞만 되면 설치고 해가 떠 있는 낮에 네온사인과 등불이 환한 저녁에는 절대 설치지 않는 것. 무슨 코로나가 뱀파이어고 흡혈귀고 드라큘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 정치로서 우리 국민을 갖다가 억압하고 저 자영업자들의 경쟁처를 갖다가 경제활동을 갖다가 통제하는데 어느 한 사람 나서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맞습니까? 지하철에서는 타닥타닥 붙어서 출퇴근하다가 회사에 가서는 떠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갖다 써야 된다면서 강요하고 있는 것. 그러면서도 그걸 순순히 봐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학 졸업자들입니다. 대학까지 뭘 배웠길래 이렇게 유치원생조차도 설득이 안 되는 엉터리 논리여서 규제를 하는데 그걸 고분고분 따른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유튜브를 갖다가 인터넷을 조금이라도 검색해보면 모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는 너무나도 작아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로는 절대 예방이 되질 않습니다. 마스크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그 파이버의 진심으로서 바이러스는 마음대로 들락달락거릴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의 크기입니다. 소위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마스크는 그냥 적절 계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 통제하고 여러분들 겁에 질리게 하고 여러분들 갖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굴레, 그런 수학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갖다 벌금을 물리네, 100만원을 벌금을 물리네, 300만원을 벌금을 물리네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럽에서는 하루에 10,000명, 20,000명씩, 10,000명, 20,000명,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씩 코로나 환자가 사도 모든 코로나 규제를 다 풀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광장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스크를 안 쓰고 마음껏 즐기고 인생을 갖다가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유럽의 모든 국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고작 1,000명, 2,000명으로 국민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000명, 2,000명도 코로나 환자가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검사 숫자가 늘려서 1,000명, 2,000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냐가 아니라 코로나 환자 확진율입니다. 즉 1,000명을 검사했을 때 몇 명의 코로나 환자가 나오냐, 이것이 확진율입니다. 대한민국은 작년 1월 말에 최초로 코로나 환자가 나타난 이후로 여태까지 줄곧 코로나 확진율은 1.5%에서 1.7%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즉 이 말은 1,000명을 검사하면 15명 내지 17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작년 1월 말에도 그랬고 지금도 바로 오늘도 1,000명을 검사하면 15명에서 17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사 수가 갖다가 10,000명을 늘면은 150명, 170명이 나온 것이고 검사자 숫자가 10만 명을 늘면은 1,000명, 2,000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사 숫자를 늘려서 1,000명, 2,000명 확진자 만들어놓고 마치 그것이
코로나가 만연된 것이냐,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서, 말도 안 되는 사기들어서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고 국민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독자는 묻습니다. 그럼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것이냐? 언제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것이냐? 독자는 묻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 문재인과 정경이 감옥을 가야, 저 문재인과 정경이 감옥을 가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저주의 정권이 끌어내려져야, 저주의 정권이 끌어내려져야 이 코로나가 끝날 것입니다. 저들은 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으며, 바로 그것을 갖다 저들의 정권 연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국민들이 모이는 것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무서워서 코로나 사기 방역을 갖다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행한 폭정, 자신들이 행한 폐악질, 자신들이 통과시킨 악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 4월 15일에 저들이 저질렀던 국민의 주권을 빼앗은 4.15 부정선거, 이 사실이 드러난 것이 무서워서 저들은 코로나 사기 방역을 통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살짜리 유치원생, 초등학교 1학년도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서 바로 국민을 갖다 통제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을 갖다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좀 깨어납시다. 좀 생각을 하고 화를 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봅시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리고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할 줄 아는 그런 시민들이 되봅시다. 언제까지 저들한테 이렇게 조롱당하고, 언제까지 저들한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 괴대주로서 취급받으면서 살 것입니까? 이제 우리도 당당한 시민으로서, 당당한 주민으로서, 당당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봅시다. 이 말도 안 되는 코로나 독재 갖다가 끝내라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봅시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커다란 용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불교의 투사가 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 들고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이모경 사무실에 전화를 해보십시오. 저 앞에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사무실에 전화해서 당장 코로나 방역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라고 한마디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 전화 한 통화하는데 한 10초도 안 걸리고, 저 이모경한테 코로나 특검 실시하라고 전화 한 통화하는데 한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10초도 안 걸리고 10원도 안 들어가는 그 전화 한 통화, 그 전화 한 통화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의 목소리가 모여서 바로 저 이모경을 갖다 움직이게 만들고, 저 이모경이 움직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움직이고 결국은 특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들고 전화해보십시오. 그 전화 한 통화 모이면 바로 저 문재인 정권을 겁을 주고 문재인 정권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우리 이제 더 이상 참지 맙시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침묵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목소리를 잃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우리도 목소리를 내봅시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연설까지 끝냈습니다. 이제는 잠시 쉬면서 유튜브나 음악을 틀도록 하겠습니다.